자, 두 번째 시간에는 눈의 조절작용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조절작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빛의 양을 조절하는 홍채와 관련된 것인데, 자, 아까 그 눈의 구조를 볼 때는 옆모습을 봐서 살짝 이해하기가 어려우셨죠? 그런데 앞모습을 보면 지금 이렇게 사진으로 보는 것처럼 앞모습을 봤을 때는 명백하게 홍채가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지 이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약간 밝은 갈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홍채, 그리고 맨 가운데 있는 부분이 이제 동공에 해당하겠죠.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그런데 왼쪽에 있는 밝을 때라고 했을 때는요. 자, 동공이 작죠. 작다, 크다는 사실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오른쪽에 있는 것도 한번 볼까요? 오른쪽에 어두울 때를 봤을 때는, 자, 어두울 때는 왼쪽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까만 부분의 크기가 훨씬 더 커졌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동그란 까만 부분이 알아서 커지는 건지,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갈색 부분이 넓어져서 동공이 작아지는 건지, 작아져 보이는 것인지. 그런데 앞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동공 스스로가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 주변에 있는 홍채의 면적이 넓어졌다가 또 좁아졌다가 하면서 반대로 동공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밝을 때는 주변으로부터 빛의 양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밝을 때는 굳이 빛이 들어오는 통로를 넓혀 놓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동공의 면적이 좁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동공의 면적이 좁아지는 것은 주변에 있는 홍채라는 것의 작용이다. 그런데 그럼 쌤, 홍채는 어떻게 움직이는 거죠?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끊임없이 파고들어야 되는 게 과학인데요. 자, 홍채를 움직이는 것도 어떤 근육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지만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홍채를 구성하는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대해서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굳이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궁금하다면 홍채도 어떤 근육과 관련이 있구나 정도로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홍채가 알아서 움직이는 것이지 동공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눈은 빛이 밝을 때가 있고 어두울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변이 아주 밝다면 빛이 들어오는 통로를 굳이 넓혀 놓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커튼 같은 홍채로 가려버리는 거예요. 이 커튼 같은 홍채가 넓게 가려지면은 동공은 작아지고 빛은 적게 들어오게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어둡다면은 이제 빛을 많이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커튼을 좀 걷어야 돼요. 그래서 홍채를 좀 걷어서 홍채의 면적을 줄이고 동공의 면적을 넓혀서 들어오는 빛의 양을 늘리도록 합니다. 자, 이것이 눈의 조절작용 중에서 빛의 양 자체를 조절하는 홍채와 동공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제목을 빛의 양을 조절하는 동공이라고 하지 않고 빛의 양을 조절하는 홍채라고 한 것은 홍채가 움직이는 것이지 동공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죠? 눈의 조절작용 두 번째는 물체와의 거리에 따른 수정체 두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가까운 곳을 볼 때랑 먼 곳을 볼 때 우리는 초점이 달라진다는 거 경험적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 눈에서 실제로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가까운 곳을 볼 때는 그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수정체가 두꺼워진다라고 돼 있죠. 자, 여기 보면은 수정체가 좀 동그란 모양이 됐어요. 그런데 반대로 오른쪽에 먼 곳을 볼 때 보면요. 수정체가 조금 길고 얇아졌죠. 그러면 이들 사이에서 그 들어온 빛의 굴절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초점이 다른 곳에 가서 맺히게 됩니다. 즉 가까운 곳을 볼 때는 수정체의 두께가 두꺼워져야 되고 먼 곳을 볼 때 초점이 맞으려면 수정체가 얇아져야 돼요. 그런데 수정체가 혼자서 알아서 두꺼워지거나 얇아질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그래서 수정체가 어떻게 하면 두꺼워지고 얇아질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수정체 옆에 있는 근육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야 돼요.
아까 봤던 선모체라는 게 그 그림에 나와 있죠. 선모체는 수정체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물론 지금 바뀐 교육과정에서는 선모체하고 수정체 사이에 있는 그 인대에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데요. 이거를 설명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이 거기에 그 진대라는 것을 이름을 넣었어요. 진대는 그 독일의 의사 이름을 딴 거래요. 진이라는 의사의 이름을 따서 진대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진대는 뭐냐면 수정체하고 선모체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설명해 보면요. 선모체의 수축에 의해 수정체의 두께가 두꺼워진다. 이렇게 나와 있죠. 아, 이게 뭔 소린가 싶죠? 자, 보세요. 선모체가, 자, 여기에 있는 요 선모체가요. 수축하게 되면은 얘가 단단하게 자기 힘을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자기가 힘을 받으면서 원래는 이쪽으로 당겨져야 되는데 자기가 안 당기고 버티는 힘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선모체가 긴장하고 있다. 그러면 선모체가 긴장하고 있으면요. 이 수정체를 잡아당기는 진대 있죠. 이 진대가 선모체에게 잡아당겨지지 않아요. 다시. 원래는 이쪽으로 당겨져 가야 되는 선모체가 그럼 진대도 따라가겠죠. 그런데 선모체 자체가 힘을 주고 딱 버티고 있으면요. 진대가 잡아당겨지지 않습니다. 그럼 진대는 약간 뭐랄까 느슨해진 거예요. 얘는 가만히 있어도 돼요. 얘가 느슨해진다는 뜻은 여기 있는 이 수정체가 잡아당겨지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수정체는 잡아당겨지지 않으니까 원래의 모양인 구를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서 선생님 밑에 적어놓은 게, 자, 선모체가 수축하면 선모체와 수정체를 연결하는 진대가 힘을 덜 받게 되고, 즉 이 진대가 수정체를 잡아당기지 않게 돼요. 그래서 수정체는 원래의 모양인 구형으로 돌아가서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교과서 설명에는 선모체의 수축에 의해 수정체의 두께가 두꺼워진다라고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 잘못 생각하면 선모체가 수축하는데 그럼 왜 수정체가 안 당겨지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선모체가 수축한다는 거는 뒤에서 잡아당기는 요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을 선모체가 진대에 전달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그럼 선모체가 여기서 잘 버티고 있으면 진대는 힘을 안 줘도 돼요. 얘는 안 당겨집니다. 얘가 안 당겨지면 수정체는 자기 모양을 복구하게 되고요. 자기 모양이라 함은 원래의 동그라미 모양으로 되기 때문에 수정체가 두꺼워지는 것처럼 되는 겁니다. 자, 반대로 먼 곳을 볼 때는 선모체가 이완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선모체가 이완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잡아당기는 힘을 이 선모체가 그대로 진대한테 전달해 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가 잡아당기고 진대도 잡아당기고 수정체가 얇아지겠죠. 그래서 선모체가 이완하면 선모체가 즉 맥락막 쪽으로 잡아당겨지면 수정체 반대편으로 당겨지게 되고 진대도 늘어나게 되고 진대가 잡아당기니까 수정체가 얇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눈의 조절작용은 수정체 결과적으로는 물체와의 거리에 따라서 수정체의 두께가 변화하게 돼요. 그 수정체의 두께를 변화시키는 것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모체의 수축, 이완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대라는 아이의 작용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여러분이 유심히 한번 읽어보시고요. 본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시고 잘 안되면 질문방에 올려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서 눈의 조절작용 두 가지는 끝났어요. 홍채에 의한 조절과 수정체 두께 변화. 자, 그런데 이건 정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이거가 다 잘 돼야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모두 뭐 안경을 쓰는 사람들도 있고 렌즈를 끼는 사람들도 있고 등등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눈의 이상에 대해서도 살짝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원시인 경우, 즉 돋보기 안경을 쓰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근데 이제 원시는 똑같이 돋보기 안경을 쓰지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여기서는 그 어린아이들인데 돋보기 쓰는 경우 있죠. 초등학생들. 선생님 아이 친구도 이제 선생님 애가 10살인데 선생님 아기 친구도 초등학교 1, 2학년 때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걔가 좀 있으면은 안 쓸 거래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은 성장기 때 이제 이런 눈알 자체의 크기가 완전히 성장하지 않아서 수정체하고 망막 사이의 거리가 짧을 때가 있는 거예요. 아직 성장이 덜 돼서. 물론 이제 이대로 굳어지는 사람은 계속 돋보기를 써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성장기에 이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먼 곳에 있는 물체는 잘 보이지만 가까운 곳에 있는 물체는 잘 보이지 않게 되죠. 왜냐하면 초점이 잘못된 곳에 와서 맺히게 되는 거예요. 여기 와서. 원래 이제 눈알 크기가 여기까지 있어야 되는데 눈알 크기가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의 경우에는 눈알 크기가 여기까지 성장할 때까지는 돋보기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눈알의 크기는 정상적임에도 불구하고 이 앞에 있는 수정체의 문제에 의해서 이제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가까운 곳에 있는 물체를 볼 때는 우리가 가까운 곳에 있는 물체를 볼 때는 얘가 동그래져야 되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근데 동그래지지 않는 거예요. 즉 모양체가 수축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수정체가 계속 얇은 상태로 있겠죠. 이렇게 얇은 상태로 있는 거는 보통 노화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된 눈을 노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경우 모두 자, 어떻게 조절이 가능하냐 하면 볼록 렌즈를 이용해서 상을 앞으로 잡아당겨줘서 초점이 조금 더 앞쪽에 맺힐 수 있도록, 자, 이 경우에도 초점이 여기 맺히던 것을 요 앞쪽에 맺힐 수 있도록 해서 가까이 있는 물체를 잘 볼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경을 쓰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이 경우에 많이 해당되실 텐데요. 근시용 안경을 쓰는 경우에 선생님도 렌즈 끼고 있는데 근시용 안경을 원래는 써야 되거든요. 자, 그런 경우는 어떤 거냐? 그러면 이제 아까 봤던 것처럼 선천적으로 수정체와 망막 사이의 길이가 이 사람은 이제 원래 눈은 요만해야 되는데 망막에 시각세포가 있잖아요. 그런데 망막으로 못 가고 여기 유리체 안에 그냥 맺혀버리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러면 상이 뚜렷하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눈이 흐릿하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건 이제 선천적인 눈의 문제겠죠. 또 두 번째 문제는 수정체가 두꺼울 때. 자, 수정체가 두꺼운데 이게 계속 수축돼 있는 상태로 있는 거예요. 이완이 잘 안 되고 이 근육이 이완이 안 되고 계속 이게 동그란 상태로만 있는 거죠. 그러면 가까이 있는 건 잘 보이지만 멀리 있는 물체는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경우는 다 모두 결국 가까운 곳에 있는 물체는 잘 보이지만 먼 곳에 있는 물체는 잘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오목 렌즈를 이용해서 상을 뒤로 밀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경우에도 이 눈 앞에 와서 맺히던 것이 망막에 가서 맺히게 되고요. 또 여기서도 눈 앞에 와서 여기 빈 공간에 맺히던 것이 유리체에 맺히던 것이 망막에 정상적으로 맺히게 되면서 먼 곳에 있는 물체를 잘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수업 시간에는 눈의 이상까지 알아봤어요. 눈의 조절 작용, 홍채에 의해서 조절하고 그 다음에 수정체가 조절되고 그런데 이거가 잘 안 될 경우에 눈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자,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좀 어려우셨나요? 선생님도 처음 녹음하는 거라서 녹화하고 녹음하는 거라서 좀 여러 번 그 녹음을 다시 하고 다시 편집하고 이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 그러면서도 가장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여러분이 이해를 잘 못했을까봐 혹은 선생님 말이 너무 빠르거나 느릴까봐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질문이 있거나 또 수업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 싶을 때는 과학1 질문방에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그 반응을 보고 다음 주 수업에 반영하도록 할게요. 코로나19가 얼른 진정되고 우리 오프라인 개학에서 반갑게 만날 때까지
온라인에서도 야무지게 공부를 하다가 만나보도록 합시다. 혹시 EBS 동영상이 더 낫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조금 더 편하긴 하겠죠? 자, 어쨌든 그러나 선생님하고 뭐 어쩌니 저쩌니 해도 선생님이 직접 해주는 게 조금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한테 지루하지 않았었으면 좋겠고요. 피드백 부탁해요.